예, 안녕하세요. 부업 아빠입니다. 오늘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소신기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요.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날 알려드린 부분만 움직입니다. 몇몇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단계까지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테고리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진행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해볼게요. 그 니트 스웨터 버튼을 예로 들어 볼게요. 여기 G라벨 보이시죠? 그 G 뒤에 btn 언더바 A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 라벨의 이름이고요. G가 붙으면 이 이름을 가진 라벨로 이동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라벨에 우리가 내릴 명령들을 쭉쭉 적어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내려보면 이 1525번 라인쯤에 btn 언더바 a1이라는 라벨이 있고요. 라벨이 라벨로서 기능을 하려면 이렇게 그 콜론 하나를 붙이면 됩니다. 라벨 아랫줄부터 이제 명령이 들어가는 거죠. 오토아키는 그 절차 지향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아래순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윈 미니마이즈라는 건 그 창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그 작업 표시줄로 내리는 거죠. 이건 꼭 없어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종료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웹페이지로 이동하기 전에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사전에 이 종료 명령을 넣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변수라고 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1은 2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게요. 그러면 1은 2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은 더 이상 1이 아니라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4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맘대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는 겁니다. 여기 카테라는 변수는 나중을 위해 만든 건데 지금은 설명 생략하고요. 네, 아래 볼게요. 그 url1이란 변수는 이런 문자라고 정의를 내렸고 url2는 1이라는 정의를 내렸고요. url3는 이런 문자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url이란 변수는 모양새가 좀 달라 보이죠. 퍼센트 기호가 있고 그리고 여백, 점 여백, 여백, 점 여백 이 부분이 눈에 띄죠. 이러한 형태를 만들면 그 변수들끼리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url 1, 2, 3를 같이 합친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렇게 됩니다. 그 세 개의 변수가 이 하나로 이어졌죠. 이게 뭘까요? 제가 주소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그 니트 스웨터라는 카테고리의 해외 직구 탭 1페이지를 열어놓고 여기에 표시된 정보들을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변수들을 3개로 나누고 또 다시 합쳤을까요?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 10페이지까지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url2 즉 페이지를 표시하는 변수는 계속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씩 늘려가겠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버튼 쉐어로 이렇게 서브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플랫 카테고리부터는 이제 코드 수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카테고리별로 URL을 만들었고요. 이제 그 L0라는 라벨로 이동할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함수가 보이네요. 그 mv add 그 발음이 맞나요? 독학이라 발음이 잘못되거나 좀 후질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함수는 그 시간을 가져오는 함수예요. 플러스 0이면 오늘이고요. 플러스 1로 바꾸면 내일입니다. 마이너스 1이면 어제겠죠? 그 플러스 0이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몇 시, 몇 분, 몇 초인지까지 가져옵니다. 그걸 이제 이 today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날짜를 어떻게 표현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올해를 2021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20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 format time이라는 함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today 변수는 지금 그 날 것 그대로죠.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대요. YYMMDD HHMM
이렇게 표현한 걸 today 1이라는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가져온 이 today 변수가 2021년 7월 22일 오후 1시 15분이라면 today 1 변수는 2107221315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은 그 엑셀 종료 명령입니다. 이따가 웹페이지에서 정보들을 추출할 건데 이 엑셀에 기록할 거잖아요. 그래서 엑셀을 열어두려고 하는데 다른 파일이 이제 열려 있으면 오류가 날 수 있어서 열려 있는 파일 먼저 강제 종료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건 중요한 파일 열어두셨다면 꼭 저장하시고 미리 닫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 comobj create는 엑셀을 새롭게 열어주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엑셀과 오토아키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줘요. 비주얼 베이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엑셀의 내장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셀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폰트 사이즈나 컬러, 열과 행, 삽입이나 삭제, 함수, 수식, 페이지 조정. 그러니까 엑셀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은 오토아키로 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되는 기능이 있다면 찾아보면 되는데 제가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될 이름을 여기 x3라는 이제 변수에 담았습니다. 이건 엑셀 창 사이즈를 최대화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엑셀을 열어놓고 오토아키랑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엑셀도 만들 거고 네이버 쇼핑에서 썸네일도 가져올 건데 이것들을 저장할 폴더가 있어야겠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파일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today pass. today pass는 변수입니다. 변수를 써먹을 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양쪽에 %를 붙이면 됩니다. today pass라는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떤 경로냐? a 언더바 도큐먼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문서 폴더입니다. 어디냐면요. 바탕화면에 이 사용자 폴더. 이건 이름이 제각각일 텐데요. 아이콘에 이렇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콘이 안 보이시면 바탕화면 빈 공간에 우클릭, 그리고 개인 설정, 테마, 오른쪽에 바탕화면 아이콘 설정 있죠? 여기서 이 문서가 체크 해제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체크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용자 폴더를 들어가면 이 문서라는 폴더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a 언더바 마이 도큐먼트는 문서 폴더이고요. 그 안에 이제 리스팅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또 폴더를 만들 건데 폴더 이름이 이 변수 두 개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today 1은 이 아까 본 이 시간이죠. 이런 형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이 카테는 아까 지나친 부분입니다. 네, 이 니트 스웨터를 카테라는 변수에 저장했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문서 폴더 안에 리스팅이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예를 들어 현재 시간 2107221335 언더바 니트 스웨터 이런 이름을 가진 이제 폴더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폴더 안에 엑셀 파일과 썸네일을 저장할 겁니다. 그럼 여러 카테고리를 추출하면 각각 폴더별로 보기 쉽게 분류되겠죠. 똑같은 카테고리를 연속으로 2번 추출하더라도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폴더가 하나로 겹치지 않고 잘 분류가 되겠죠. 네, 자, 다음 볼게요. 엑셀 연결할 때와 비슷하게 생겼죠. comobj create 다음에 아까는 엑셀이 들어가 있고 아래는 익스플로러네요. 그래서 이걸 돔 제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익스플로러를 오토화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명령입니다. 일단 연결시켜 놓으면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러에서 내장된 명령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내비게이트는 이 항해하다죠. URL 변수가 의미하는 사이트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변수 쓸 때는 %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URL 변수는 아까 보신 대로 해당 카테고리의 주소죠. 그래서 비저블은 이 창을 보이게 할 것이냐, 굳이 안 보여도 되는데 여기를 false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일단 true로 놓을게요. 나중에 한번 맞게 열리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문은 자주 나올 텐데요. 웹페이지에서 소스를 가져올 건데
그 웹페이지가 다 열리기도 전에 소스를 가져오려고 하면 오류가 나겠죠. 그래서 그 페이지가 다 열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 페이지를 아래로 여러 번 스크롤해서 끝까지 내려다보는 거고요. 페이지를 끝까지 내려야 해당 페이지 소스를 모두 가져올 수 있더라고요. 이 아래 변수는 다음 강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패스하겠습니다. 아까 그 엑셀과 오토화키를 그 연결하면서 x3라는 변수에 담았죠. 그래서 이 x3뒤에 명령을 그 넣어주면 됩니다. x3 range a1 select라는 건 a1 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열의 1행 여기겠죠. 그리고 아래 이 액티브 셀은 그 현재 선택된 셀이고요. 그 밸류가 있으면 어떤 값을 넣겠다는 겁니다. 어떤 값이냐면 그 today pass라는 변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돔 제어에서 변수는 퍼센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 today pass는 이거였죠. 그 폴더명을 A1 셀에 넣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 참고를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 아래에 이 액티브 셀과 오프셋이 있으면 그 현재 선택한 셀로부터 몇 칸 떨어진 곳이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숫자는 아래로 몇 칸, 두 번째 숫자는 오른쪽으로 몇 칸인지의 의미입니다. 그럼 선택했던 그 A1 셀로부터 아래로 한 칸을 선택하겠다. 그러면은 이 A2 셀을 선택하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만든 부분까지 되는지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네, 먼저 폴더 그 만들어졌나 볼게요. 사용자 폴더, 문서, 리스팅, 니트 스웨터, 현재 날짜, 시간, 언더바 카테고리명으로 잘 돼 있죠. 엑셀 새롭게 열어서 A1 셀에 그 해당 경로를 입력했고, 그리고 오프셋 명령으로 한 칸 아래로 이동했죠. 그리고 니트 스웨터 그 URL로 이동해서 웹페이지 소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스크롤을 하단까지 내렸습니다. 올려보면 니트 스웨터 맞죠? 이 소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잘 되는지도 해보시고요. 소스 파일은 블로그에 남겨놓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메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